복합 리조트 최종 선정에는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가 부산과 여수와의 치열한 3파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가 김해 관광유통단지를 건립하면서 김해시와의 사회 공헌 사업을 약속했지만 2년째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폐업한 실내 동물원에서 국제적 멸종 위기종 동물 사체 10여 마리가 방치된 채 발견돼 관계기관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늦더위 속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산악 사고가 봄과 겨울철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전 산행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복합 리조트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는 부산 여수와의 경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최종 선정될 두 곳 가운데 한 곳은 인천이 유력하고 나머지 한 곳을 이 세 지역이 경쟁하는 구도입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 단지로 전국 두 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1차에서는 4개 시도 9개 지역이 통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6개 지역이 인천 경제자유구역권에 몰려 3조 원에서 5조 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제공항과 항만을 두루 갖추고 수도권과 가까운 인천은 한 곳 이상 선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해진 평가 기준을 따라서 평가할 뿐이지 집중화라든지 지역 안배 이런 것들은 지금 심사 요소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복합 리조트 단지는 한 곳, 경남과 부산, 전남 3개 시도가 경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 면적을 보면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가 2.85제곱킬로미터, 전남 여수경도 2.17제곱킬로미터로 비슷한 반면 부산 북항 재개발 지구는 0.2제곱킬로미터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투자금은 진해가 4조 2천억 원으로 인천과 경쟁할 정도이고 나머지 두 곳은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채 1조 원을 웃돕니다. 사업 규모 면에서는 진해와 경도가 유리하고 배후 지역은 부산이, 기반 시설과 지역 균형 발전은 경도, 투자 유치는 선발주자인 진해가 앞서 있다는 평가입니다. 기대 효과는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가 관광객 연간 550만 명, 고용 유발 효과 10만 명, 부가가치 4조 원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관광 산업으로 기대를 모으는 복합 리조트의 올해 말 최종 선정, 시도 간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롯데가 김해 관광유통단지에 테마파크와 호텔을 짓겠다는 경상남도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해시와의 사회공헌 사업 약속도 2년째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해시는 롯데에 87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롯데쇼핑이 지난 2013년 6월 김해시와 맺은 합의서입니다. 롯데쇼핑 대표이사와 김맹곤 김해시장은 김해관광유통단지와 관련해 2013년 10월까지 사회공헌 사업을 결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롯데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는 최근에야 김해 부곡에서 냉정 분기점 간 도로 건설 비용 부담액을 논의하자며 김해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해시가 사회공헌 사업으로 롯데에 요청한 것은 문화센터와 노인센터 건립, 부곡 냉정 분기점 간 도로 건설 등입니다. 하지만 김해시 관계자는 롯데가 도로 건설 비용 150억 원 부담만 고려하고 있다며 지금은 마땅한 제재 방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가 그동안 김해관광유통단지에 투자한 비용은 도로 건설비 680억 원에 재산세 감면분 192억 원까지 872억 원이나 됩니다. 롯데 관광유통단지에 대한 어떤 특별 관리 대책을 좀 세워서 정확하게 시민들을 위한 사회 환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들을 이제는 김해시에서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롯데쇼핑은 김해시와의 약속 이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창원의 한 실내 동물원이 폐업을 하면서 그간 전시되던 동물들이 건물 내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제 멸종 위기종도 다수 포함돼 있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환경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동물 1,300여 마리를 전시하며 문을 연 실내동물원. 체험형 시설로 인기가 많았지만 최근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했습니다. 우리아는 텅 비어있고 구석진 공간,
쓰레기 더미 사이에 동물 사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일부는 검은 비닐에 담겨 쓰레기통에 버려졌는데 토끼와 고슴도치, 거북이 등 여러 종류가 발견됐습니다. 양행사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예, 그런데 이제 냉장고를 들고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싹 빼놓고 그냥 놔도 나갔다는 거죠. 죽은 동물 중에는 미얀마 비당구렁이와 너구리과인 코아티, 도마뱀 알젠텐티구, 별거북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15마리도 있었지만 환경부에 했어야 할 폐사 신고마저 누락됐습니다. 지난 6월 인천에서도 폐업한 실내동물원에서 도마뱀과 다람쥐 등 동물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모두 동물원 관련 법과 폐업 절차 규정 등의 미비 속에 벌어진 일입니다. 동물원들이 폐업을 하는 경우에 많은 동물들이 불법으로 다른 곳으로 팔려나간다든지 아니면 방치가 된다든지 심지어는 굶어서 죽는 경우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동물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문화예술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담당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했습니다. 지역문화산업과 콘텐츠 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진주 유등을 상징하는 작은 등이 실내 어둠을 밝힙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청년 인턴들이 힘찬 새 출발을 다짐하며 각자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것입니다. 영화나 음악, 게임과 소프트웨어 등 국내 문화예술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분쟁 조정,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본사와 직원 151명이 LH 신청사 일부를 빌려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유일한 문화산업 관련 기관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진주를 비롯한 경남 지역의 인재들이 한국의 미래 창조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터전이 되어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것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전은 전통문화를 간직한 지역 문화산업과 콘텐츠 사업 발전에 이바지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우리 진주의 풍부한 전통 문화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고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까지 8개의 기관이 이전한 진주 혁신도시. 승강기 안전관리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나머지 3곳도 내년이면 이전을 끝마치게 되면서 조금씩 완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는 처서가 지났지만 아직은 덥고 습한 날이 많은데요. 이런 늦더위를 만만하게 보고 산에 올랐다가는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산행이 사고로 이어지면서 여름철 사고 위험이 봄이나 겨울보다 높았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 헬기에서 50대 남성이 들것에 실려 이송됩니다. 뙤약볕에 2시간 넘게 산을 오르다가 호흡곤란으로 구조된 겁니다.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50대 남성이 있다는 신고에 따라 우리 소방 헬기가 출동해서 제한 사항으로 현장도 즉시 환자는 호흡, 맥박이 없었고 무반응 상태로. 같은 날 지리산에서도 50대 여성이 탈진해 구조되는 등 한여름 산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국립공원에서 일어난 산악 안전사고는 1,300여 건. 실제로 이 가운데 여름철 산악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봄이나 겨울보다 1.4배 많습니다. 여름에는 무더위에 체력 소모가 크고 탈진 위험이 커 그만큼 사고가 많은 겁니다. 부상자 절반 이상이 집중력이 떨어져 실족해 겪는 골절이나 탈진으로 다치는 등 무리한 산행이 사고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숨이 이렇게 크게 가쁘지 않고 또 주위 사람과 같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천천히. 여름철에는 탈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물을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더위에 반드시 20분 간격으로 쉬고 사고를 대비해 2명 이상의 일행과 함께 등산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남해안 전 해상의 적조 경보 속에 거제와 남해해역에서 고밀도 적조띠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수산당국은 거제 동부에서 가배, 구경포 해역 사이에 바닷물 1ml당 적조 생물이 최대 3,800개체,
남해 고현에서 서면 해역에 최대 4,600개 채의 고밀도 적조가 띠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해역에서는 어제와 오늘 6개 가두리 양식장에서 6만 3천 마리가 폐사해 지금까지 누적 피해는 41개 양식장에 127만 마리, 18억 8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이달 31일 전후에 바닷물의 높이가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보여 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립조사원은 오는 30일에서 다음 달 2일까지가 조수차가 가장 커지는 백중사리 기간으로 경남에서는 마산, 하포구 등 해안 저지대가 범람해 침수 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도 조수차가 크게 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공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 민원이 해마다 2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회의원의 자료를 보면 LH 발주공사에 노동이나 장비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신고는 올해 117건으로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250건에 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 체불 민원이 가장 많았고 자재나 장비를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부당 대우 개선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 등 학생 인권 교육 강화를 위한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경남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은 이 밖에도 다양성 이해 증진을 위한 평화와 환경, 다문화, 국제 이해교육 프로그램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재정을 확보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교육감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경무원 연수, 학생 인권 자각을 위한 학생 대상의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